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차를 했을 때 바로 주행을 하지 마시고 확인해야 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애지중지하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정말 속상하죠. 까지고 막 이러면은 다친 것보다 어디 팔꿈치나 무릎팍이 다친 것보다 훨씬 더 속이 상할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뭔가 튀어나왔다거나 홀에 빠졌다거나 흙 때문에 미끄러졌다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한 번도 낙차를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지면에 닿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요 후드 부분. 요 후드 부분 상처 굉장히 많죠. 넘어졌을 때 이쪽에 네임플레이트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날아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레버가 부러지거나 레버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자전거에서 외부로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핸들이죠. 위에서 봤을 때도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핸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은 왼쪽으로 넘어지든 오른쪽으로 넘어지든 후드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레버가 안쪽으로 이렇게 획 돌아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핸들바에다가 레버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얘가 돌아간 거예요. 후드 안쪽에 육각 볼트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풀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선 조이시면 돼요. 만약에 공구가 없어서 강제로 확 돌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템 볼트가 꽉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핸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졌을 때 이쪽에서 충격을 세게 받으니까 핸들이 돌아가요. 그 경우에도 볼트를 풀러서 제대로 다시 자리를 잡고선 주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안장. 안장도 상처 굉장히 많이 나죠.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땅에 닿아서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안장 뒤쪽에 모서리 있는 부분이 많이 까져요. 만약에 중고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랬을 때 자전거를 쭉 훑어보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낙차를 했는지 어떻게 낙차를 했는지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하실 때도 어느 부분에 자전거가 상처가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팁이겠죠. 세게 충격을 받게 되면은 레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쿵 하고 충격을 받아서 레일이 손상이 되면은 자전거를 뒤에서 똑바로 봤을 때 안장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한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핸들 다음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페달이거든요. 넘어졌을 때 페달 바깥쪽에 스크래치 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낙차를 해서 페달이 망가진 거는 못 봤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얘네들을 분해해서 봐도 엑셀도 굉장히 굵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낙차 때문에 얘네들이 부서지거나 파손된 거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드레일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낙차를 했을 때 드라이브 쪽으로 넘어졌냐 논드라이브 쪽으로 넘어졌냐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졌을 때는 드라이브 쪽이 아니니까 논드라이브 쪽이겠죠. 이쪽으로 넘어졌을 때는 기아가 있는 쪽이니까 드라이브 쪽이겠죠. 요즘에 비싼 구동기들 많이 있잖아요. DI2나 아니면은 이탭, 무선으로 구동하는 이탭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면은 아주 좋지 않겠죠. 이쪽에 또 배터리까지 따로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가급적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요 행어예요. 행어는 프레임과 드레일러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아답터 같은 도마뱀 꼬리 같은 부품이에요.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약한 부분으로 프레임과 행어를 먼저 보호하고선 자기가 희생을 하는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졌을 때 드레일러에서 충격을 받고 행어는 이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어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드레일러 쪽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넘어져서 충격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휘죠. 행어가 휘게 되면은 일자로 돼 있었던 드레일러가 행어가 휘면서 같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겠죠. 이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변속 트러블이 생겨요. 일자로 스프라켓하고 드레일러랑 일자로 쭉 내려와서 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갔었는데 행어가 휘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되면은 변속 트러블이 생기고 잡소리도 나요. 뭔가 경쾌한 소리가 안 나고. 주행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풀 이너로 했을 때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드레일러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풀 이너라 그랬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드레일러와 스포크의 간격을 보시면은 간격이 정말 좁아요. 한 요 정도 한 1cm 정도 되려나요? 간격이 굉장히 좁은 상태인데 충격을 받아서 얘네들이 휘었다 그러면은 스포크의 드레일러가 스치기도 해요. 바퀴를 돌렸을 때 팅팅팅팅 하면서 드레일러 맨 아래쪽에 있는 풀리 쪽에 케이지 맨 아래쪽에 닿아서 팅팅팅팅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주행을 하다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드레일러가 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행어가 부러지고, 행어는 한번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뚝 하고 부러지죠. 안쪽으로 드레일러가 들어가면은 드레일러도 망가지고 체인도 망가져요. 체인이 확 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체인도 망가지고 휠이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휠과 드레일러와 체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시마노에서는 섀도우 방식이라 그래서 드레일러가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로드에도 있고 MTB도 있어요. MTB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다가 나무 사이로 막 지나가고 돌멩이 사이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드레일러가 많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확 걸려서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숨기게 들어가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섀도우 방식이에요. 일반 기존의 제품보다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 충격에는 좀 덜 취약하겠죠. MTB에는 다양한 아랫 등급에도 섀도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로드는 105까지만 섀도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시마노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섀도우 방식이 적용된 게 105까지, 듀라 울테 105까지만 적용이 됐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다가 낙차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주행을 하시면 안 돼요. 타다가 넘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넘어졌는데 다시 타고 가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필을 올라가면서 풀 인어로 집어넣었을 때 드레일러가 팅팅팅 하다가 확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요쪽이 다 박살이 나는 거죠. 크게 다친 곳이 없는지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 놓고선 변속을 전체적으로 다 해 보고, 변속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뒤쪽에서 보고선 행어가 휘지 않았는지, 드레일러가 뒤에 스프라켓에서부터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지 손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 이너까지 집어넣었을 때 스포크에 닿지 않고 그 간격도 균일하다, 그러면 그냥 타셔도 될 거예요. 근데 쪼끔이라도 스친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가급적 풀 이너 쪽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샵에 가셔 가지고 정비를 하시거나 행어를 교환하시거나 교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한번 교정한 행어는 충격을 한번 받은 애이기 때문에 교정을 하다가 부러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행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만약에 좀 찜찜하시다 그러면은 행어를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체인도 확 뒤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뒤틀리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